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차휴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기준 연차라는 의미는 저희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별로 본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되는 날, 2년이 되는 날에 관리해 주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근로자 수가 일정 인원이 넘어가면 거의 매일 연차만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는 연차를 모든 직원을 입사일하고 상관없이 기준일을 1년에 하루를 가져가겠다. 그게 예를 들면 1월 1일이든 2월 1일이든 하루를 설정하는 거, 기준일을 1년에 하루를 설정하는 걸 회계연도 기준 연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의 결산일이 예를 들면 2월 말 결산법인인데 우리는 1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하나의 연차휴가 결산일로 가져가겠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회계상의 결산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정해서 그걸 취업규칙에 명시를 하면 가능한 제도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입니다. 그럼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대해서 1년 미만과 1년 이상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2023년 7월 1일 날 입사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1년 미만 연차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든 1년 이상 입사일 기준 연차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날 하나, 9월 1일, 10월 1일, 11월, 12월, 다음 연도 24년으로 넘어가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그래서 당해년도에 5개, 다음 연도에 6개 이렇게 나눠서 발생을 하겠죠. 이거는 입사 기준 연차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 1년 미만 연차도 이 개별로 다 관리해서 정산하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이 1년 미만 연차도 회계연도랑 연결시켜서 취업규칙 적용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제도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얘는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미만 연차가 쭉 11개를 발생을 하고요. 그럼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1년 이상 연차가 언제 처음 발생하냐면 이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일을 1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월 1일이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 입사하고 나서 최초 회계연도 기준일이 되는 날, 결국 24년 1월 1일 날 처음 발생을 합니다. 이때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행정해석에서 이제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해 줬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15개잖아요. 15개 곱하기 365일분의 이 근로자의 전년도 재직 일수, 이거는 185일이 나오거든요. 지금 185일. 요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일이 될 때까지 며칠을 재직했냐 전년도에 185일이더라. 그럼 365분의 185는 365분 185를 해놓는데 몇 개 중에 원래 정상적으로 부여하면 15개잖아요. 그래서 15개 곱하기 365분의 185 이걸 계산하면 7.6 정도가 나옵니다. 7.6. 그래서 버림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회사 말로 이 7.6을 그대로 7.6을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거를 올림을 해서 우리는 0.5 단위만 쓰겠다. 그래서 올림을 해서 8개 이렇게 부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긴 하죠. 그래서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0.5 단위로 관리를 하시든 그대로 7.6으로 시간 단위로 관리를 하시든 8개로 해서 일수 단위로 관리를 하시든 그건 다 상관없는데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럼 첫 해 회계연도에는 여기 8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다음에 1년이 되는 날은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됐으니까 25년 1월 1일이 되겠죠. 이때 몇 개냐? 이때 처음 15개가 됩니다. 15개. 그 다음에 26년 1월 1일 날 15개. 그러면 저희가 2년에 하나씩 가산되는 건 똑같아요. 회계연도도. 근데 시작이 8개로 회계연도로 시작을 했다가 15개가 나온 다음에 27년 1월 1일 날 16개. 28년 1월 1일 16개. 그 다음에 17개, 18, 맥스 25. 이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15 이게 아니라 15하고 바로 26년 1월 1일 날 16으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없으세요. 왜냐? 근로기준법보다 더 주는 거니까, 행정해석보다 더 주는 거니까 문제는 없으시지만 행정해석의 기준점은 15, 16,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차들의 사용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저희가 1년 미만 연차 같은 경우에 이 1년 미만 이 연차는 입사일 기준 연차랑 동일합니다. 이 1년 미만 연차는 자기의 입사일로부터 1년. 그러면 이 23년 7월 1일 날 입사했으니까 1년이 되는 게 언제죠? 24년 6월 30일까지. 이때까지
1년 미만 연차는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각각의 1월 1일 날 발생한 연차들은 모든 게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1년 미만 연차도 그 개별로 다 관리해서 수당을, 왜냐면 7월 1일 날 입사한 이 경우에 1년 미만 연차는 24년 6월 30일까지니까 요때 24년 6월 30일 날 안 쓴 거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걸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수당을 한 번에 묶어서 하겠다. 그러면 24년 1월 1일 날 발생하는 회계연도 연차랑 1년 미만 연차를 2월 개념으로 묶어서 한 번에 수당 지급을 하겠다라는 제도는 설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연차 기준 발생에 대해서, 발생과 사용에 대한 가능 기간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퇴직 정산에 대한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연차휴가 이제 퇴직 정산에 대해서 한번 제가 2023년 7월 1일 입사하고 나서 2025년 6월 25일 퇴사랑 2025년 7월 5일 퇴사 약 열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일단 연차휴가 퇴직 정산이라는 건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번에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게 입사 기준하면 좀 힘드니 통일된 날짜로 관리하는 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행정해석에서, 노동부에서. 근데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휴가랑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휴가랑 비교를 해서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면 퇴직할 때 정산을 해줘라. 이 개념이 연차휴가 퇴직 정산 개념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퇴직 정산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마지막 연도에 미사용 수당을 수당으로 나가는 건 퇴직 정산 개념하고 좀 다른 거고요. 그럼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는 거고요. 퇴직 정산을 설명을 드리면 2023년 7월 1일 날 입사한 경우 앞에서랑 동의를 합니다. 그럼 1년 미만 연차 같은 경우에는 퇴직 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서 1년 미만 연차는 설명 논외로 하고요. 1년 이상 연차에 대한 퇴직 정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정산할 게 따로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2024년 7월 1일 입사한 사람이 2025년 6월 25일 날 퇴사를 했을 때 회계연도 연차부터 보면 아까 봤죠. 24년 1월 1일 날 일단 8개를 부여했다고 생각할게요. 일수 단위 올림을 해서. 그리고 나서 25년 1월 1일 날 다시 15개가 생겨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23개가 생겼습니다. 23개. 근데 이 회계연도 연차를 23개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퇴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해라. 입사일 기준은 몇 개였을까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입사일 기준은 몇 개였을까요? 23년 7월 1일 날 입사했으니까 24년 7월 1일 날 15개가 생겼고요. 다음은 25년 7월 1일인데 아직 25년 7월 1일 전에 퇴직을 했죠. 15개가 끝이에요. 그러면 25개라는 연차휴가를 이미 발생을 시켰는데 15개가 끝이니까 추가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3개에 대해서 안 쓴 게 있으면 수당으로 나가면 이제 더 이상 정산해 줄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사가 더 부여한 거 아니냐 8개를 사실은 마이너스 8개거든요.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가 8개가 오히려 더 많아요. 이 마이너스 8개를 차감할 수 있냐 근로자한테 이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아무 말이 없으면 안 되고요. 취업규칙에 이런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정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취업규칙에 있다면 이 마이너스 8개를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년 7월 5일 날 퇴사한 경우 25년 7월 5일 날 약 열흘 뒤 이 가정은 뭐냐면요. 7월 1일 날 입사했으니까 입사일 기준 연차는 7월 1일 기준으로 생기잖아요. 그럼 7월 1일 이후에 퇴사했다. 결국 언젠가 자기 입사일보다 퇴사 연도의 날짜가 더 늦냐 빠르냐 이 차이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7월 1일 퇴사했을 때 회계연도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는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6월 25일과 7월 5일 사이에는 1월 1일 이벤트가 발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23개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고요. 근데 입사일 기준 연차는 아까 25년 6월 25일보다 다르게 계산이 돼요. 왜냐하면 24년 7월 1일 15개는 똑같이 발생을 해요. 근데
다음 입사 기준 다음 연차가 2025년 7월 1일이 도래를 하고 나서 퇴사를 했죠. 그럼 7월 1일 날 또 15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사 기준 연차는 30개입니다. 30개. 그러면 30개에서 23개인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빼내면 7개, 7개가 추가로 정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23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 플러스 7개에 대한 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게 연차휴가 퇴직 정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입사일 기준 연차가로 계산을 했잖아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직 기간 동안 이 30개가 되냐 안 되냐 무조건 이 30개가 되는 걸 맞춰서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부여가 안 된 게 있으면 퇴직할 때 추가로 보상해 줘라. 이게 연차휴가 퇴직 정산입니다. 여기서 오늘 연차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